에큐온캐피탈, 에큐온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입니다. 이 매니지먼트 코스는 기업에서 실제로 ESG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콕콕콕 이 부분만은 꼭 알아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의 커리큘럼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 책임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는 EU 그린딜과 전략 캠퍼스를 통해서 ESG 지속가능성의 미래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TCFD 기후위기 대응 정보공개 지침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ESG 정보에 대한 의무 공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TNFD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정보 공개 지침과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EU의 CSDDD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죠.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협력업체의 ESG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지속가능 보고서, 우리 지속가능 경영을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떻게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첫 번째 시간은 EU 그린딜을 보면 지속가능 경영 ESG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EU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글로벌하게 ESG 지속가능 경영을 이끌고 있는 곳이 바로 EU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속가능성은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서 갈등 중에 있습니다. 바로 EU의 집행위원장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가 서로 맞부딪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폰 데어 라이엔의 정치적 지향점과 트럼프의 정치적 지향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모두의 발전이라고 하는 좀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트럼프는 미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우리 EU에서는 여기고 있는데 트럼프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공약이라든지 또 대통령 또 이 연설을 통해서 기후위기는 가장 저급한 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U에서는 탈탄소 경제, 즉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적을 삼고 있는데 트럼프는 석유나 석탄, 가장 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 결국 최소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자본주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을 전체의 인권보호라든지 민주화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념을 EU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미국의 시민의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또는 불평등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SR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EU에서는 기업의 책임 경영, 기업이 정말 자기가 환경과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지는 이런 책임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 무슨 소리냐? 기업에게 최대한 자유를 줘라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 전 세계 군사력도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환율을 조정하는 미국이 지속가능 경영 ESG의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유럽이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현재 미국의 지도자가 이 지속가능성 ESG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EU가 지속가능성 ESG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U의 지속가능 ESG를 또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자 목표가 있는데 바로 2019년 12월에 발표한 EU 그린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U 그린딜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고요. 이 EU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독일에서 오랫동안 총리를 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6개의 핵심 공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하고, 세 번째가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유럽형 사회 시민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유럽 통합을 확대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공정무역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 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 경영, 또 지속가능성, 그리고 ESG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U 그린딜은 파리 기후협약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맺어지고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한 195개의 나라들은 매 5년마다 파리 기후협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럽이, EU가 내놓은 것이 바로 EU 그린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 그린딜은 파리 기후협약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겠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EU의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EU의 경제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U 그린딜의 실행 목표의 첫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상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파리 기후협약은 아시겠지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인데, 넷제로라고 하면 우리 7대 온실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기존 감축 목표로는 달성 불가능하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래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것이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어진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를 55%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쉬운 목표가 아닌데 왜 그랬냐면 EU는 열심히 한다고 치지만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이것을 제대로 안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EU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하겠다라고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그린하우스 가스 GHG를 55% 감축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33.7%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32.5% 이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주요 전략과 법과 지침을 보면 EU 기후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Fit for 55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55% 감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패키지라든지 탄소 중립 산업법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린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온실가스가 대부분 석탄이나 가스를 가지고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운송수단 중에 기름을 많이 쓰는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여러분 이제 유럽에 가실 때 지금 다 이 탄소세를 내고 계신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지원,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쪽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에서는 세금 감면을 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산업 전체가 어떻게 탈탄소 경제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EU 평균 RE 하면 Renewable Electricity라고 해서 우리 신재생 전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33.7%를 달성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10%가 안 되는데 그것보다 한 3배 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 거대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활성화, 기업의 PPA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 그 영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혼씨라고 하는 그 바다에다가 거대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LNG 탈탄소화 기술,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및 청정 수소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EU 그린딜의 에너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경제를 위한 산업 재편입니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지원인데요.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화학, 이런 어떤 화석 연료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혁신 기금을 탈탄소 R&D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그래서 유럽 철강에 대한 청정 계획이라든지 수소 환원철, 즉 석탄을 태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온 전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철강을 만드는 이런 쪽의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화학 계획,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섹터에 대한 통합 전략, 해양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청정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 경제라고 하면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이 나비의 양 날개처럼 우리 광물 순환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 순환 경제가 있는데, 우리 농업과 식품 산업에도 순환 경제,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석유를 활용한 이런 부분도 순환 경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섬유, 건설, 전기, 전자제품,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을, 이런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에너지와 함께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순환하는 법들을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새로운 산업 전략이라든지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이라든지 탄소 중립 산업법 등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 순환 경제 모델을 열심히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번째 그린딜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운송입니다. 그래서 EU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은 운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나, 엄청난 양이죠. 90%나 감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EU의 복합 운송, EU는 뭐 아시겠지만 다 한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 교통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철도는 전기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이 전기로 이동하는 이 철도를 다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서 하게 되면 철도는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리뉴어블 전기를 100%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배를 이용하는 것도 뭐 우리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배도, 조그만 배들도 다 전기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로 정비라든지 해운에 대한 대체 연료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탄소 자동차로의 전환. 그래서 뭐 2030년, 40년부터는 전체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는 모두가 다 전기 자동차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승용차에 대한 탄소 배출 허용량에 대한 강화, 또는 탄소 고배출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 화석 연료 자동차의 생산에 대한 단계적인 중단, 그리고 도심에 대한 개인 승용차에 대한 운행 제한. 이 부분은 현재 유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유럽 중심부에 들어가면 이 자동차들을, 특히 혼자 탄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제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들에서는 정말 전기차를 곳곳에서 충전하는 시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과 해운 산업에 탄소 배출권을 도입하겠다. 항공 같은 경우는 단위당 그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송 수단이고, 그래서 이제 항공 연료에 대해서 지금 탄소세를 매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또 바로 이 선박, 해운이기 때문에 이 해운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운송을 만들겠다. 결국 이제 움직이는 곳에 있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또 공기를 나쁘게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운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가 건축과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EU의 에너지 소비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 또는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유럽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300년, 400년 된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단열 효과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지역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 고효율 개보수 작업들이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주택, 병원, 학교 등의 개보수를 우선순위로 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관련돼서 이후에 건축 제품에 대한 지침, 건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열심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섯 번째 그린딜의 목표는 식품 안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EU 전체 농경지의 25%, 4분의 1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화학과 유해 살충제 사용을 50%로 줄이고 화학 비료 사용도 20%로 제한하고 그리고 수중 양식장이나 목장용 항생제도 50% 이하로 떨어뜨리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ESG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다들 온실가스 에너지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많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식량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식량 문제, 농업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 식품의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 개발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식품 산업 가치 사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서 농장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폐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영향을 줄이고 또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식품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과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의 그린딜의 목표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존이죠. 온실가스 문제도 결국 생태계 문제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온도가 높아지고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면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U가 생물 다양성 전략, 즉 현재에 있는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리고 더 잘 살리자라고 하는 EU의 생물 다양성 전략 2030을 수립했고요. EU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매년 지금 EU GDP 총 생산에서 2% 손실을 이룰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EU는 생태계 보호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EU의 토지 및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에 있는 자연보호 지역도 이제 해제해서 거기에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석탄을 캐어내고 이런 어떤 자연보호 지역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EU는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EU의 산림 정책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조림을 하겠다. 나무를 심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해양 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수산 자원에 대한 남용을 제한하고 멸종 위기 해양 동물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19년 1기 때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면 2025년 이제 2기 때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EU의 경쟁력 컴파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에 맞춘 그린딜 실행 전략이 나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 격차 해소, 두 번째가 탈탄소와 경쟁력 병행, 세 번째가 의존도 감속인데요. 두 번째 이 2기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 1기에 세웠던 그린딜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EU의 경쟁력 강화 결합되어 있다. 환경을 위해서 경제를 우리가
포기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지속가능성 ESG를 반대하는 유럽의 세력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EU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리딩, 글로벌한 리딩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했고요. 그래서 산업 맞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화석 에너지보다 더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이 기업들이 당연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신재생 에너지, 지역 중심 전력 그리드를 구축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2기 정부 때 발표를 했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NCB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실무자 역량 강화 코스 첫 번째 시간에는 EU를 통해서 지속가능경영 ESG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EU가 하고 있는 그린딜을 보면 앞으로 전체적인 산업,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가능경영 ESG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장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ESG의 반기를 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EU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를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회사는 지속가능 경영 ESG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죠. 또 외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영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가 희망하는 미래의 사회와 그리고 인류, 기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환경과 사회를 망가뜨리면서 돈만 버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환경과 사회를 살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점에 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지속가능 경영 ESG를 실행하고 있는 실무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속가능 경영 ESG를 해야 할까? 오늘 말씀드린 EU의 그린딜 정책을 한번 보면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방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